저는 30년간 노인 환자를 진료한 의사였습니다. 80세가 된 지금은 은퇴해서 병원을 다니는 환자가 됐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평생 환자들에게 건강 조언을 했던 제가 지금은 똑같은 조언을 듣는 입장이 됐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따로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했던 말들. 매일 걸으세요. 싱겁게 드세요. 정기 검진 받으세요. 이 말들을 정작 저는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교만이었을까요?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60대 당시 저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지? 이렇게 쉬운 건데. 80세가 된 지금 깨달았습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지난달 제 제자가 저를 진료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그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60대 때 혈당 관리 안 하셨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아직 괜찮다는 착각으로 미뤘습니다. 환자들에게 수천 번 한 조언을 정작 본인에겐 한 번도 안 지킨 겁니다. 제가 30년간 진료하며 발견한 패턴이 있습니다. 80대의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의 차이. 그건 60대를 어떻게 보냈느냐였습니다. 의학 지식이 많다고 건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60대의 올바른 습관을 지켰느냐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의사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지식은 있었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게 60세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제가 환자들에게 했던 조언을 저에게 먼저 적용할 겁니다. 8가지. 딱 8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의학적으로 복잡한 것도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8가지가 80대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제 환자들이 증명했고 저는 안 지켜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로서 알고 있지만 실천 못해 후회하는 60대가 절대 놓쳐선 안 되는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교과서가 아닙니다. 평생 환자를 보고 제 실패를 통해 얻은 진짜 교훈입니다. 10분만 들어주세요. 제 실패가 여러분의 성공이 되길 바랍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두세요.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려면 필수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수백 번 말했습니다.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근육이 줄어듭니다. 제 60대는 어땠을까요? 진료 끝나면 너무 피곤했습니다. 집에 와서 소파에 앉으면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내일 걷지 뭐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70대 중반,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의사니까 알았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걸. 하지만 알면 뭐합니까? 이미 늦었는데. 지금 저는 지팡이 없이 못 걷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제 동료 의사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해에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65세부터 매일 걸었습니다. 제가 힘들지 않냐고 물으면 습관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혼자 산을 탑니다. 손주들과 뛰어놉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의사인 제가 환자보다 못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고도 안 지켜서입니다. 만약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진료 전 30분 일찍 일어나서 걷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싱겁게 드세요. 혈압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짜게 먹었습니다. 의사 식당 음식이 짰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도 마셨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70대 초반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수천 번 진단했던 그 병을 제가 받았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부끄럽습니다. 정기 검진입니다. 의사가 검진을 안 받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사실입니다. 환자들에게는 6개월마다 검진 받으세요라고 했으면서 정작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습니다. 나는 매일 환자 보는데 내 몸 상태 정도는 알아라는 교만이었습니다. 결과는 뭐였을까요? 당뇨가 상당히 진행된 후 발견됐습니다. 제가 직접 혈액 검사를 해보고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갈 때까지 왜 몰랐지? 제 환자 중에는 정기 검진으로 당뇨를 조기 발견해서 약 없이 관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의사면서도 그들보다 못했습니다. 만약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환자들에게 하던 조언을 제게 먼저 적용하겠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싱겁게 먹기, 정기검진. 이 세 가지만 지켰어도 지금 제 삶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의사였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미뤘습니다.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60대에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만 지키면 충분할까요? 제 두 번째 후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정신과 환자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병도 치료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요, 60대 초반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엄청났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의사니까 알았습니다. 우울증 증상이라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라는 자존심이었습니다. 내가 환자들 치료하는 사람인데 내가 치료받는다고? 창피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3년을 혼자 버텼습니다. 소화불량, 불면증, 우울감이 계속됐습니다. 몸도 망가졌습니다. 혈압이 올랐습니다. 체중이 10kg 빠졌습니다. 정신이 무너지니 몸도 따라 무너졌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가족에게도 말 안 한 겁니다. 의사였지만 제 마음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에게는 도움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저는 안 받았습니다. 제 동료 의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도 60대에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부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바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에게 털어놨습니다. 선배님,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도움받는 게 현명한 거죠. 처음에 저는 그를 이해 못했습니다. 82세인 지금 그는 힘들지만 잘 버팁니다. 부인을 돌보면서도 자기 마음도 챙깁니다. 매주 모임에 나가서 마음을 나눕니다. 저는요, 그때 혼자 버티다가 망가진 마음을 아직도 못 고쳤습니다. 밤마다 불안합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납니다. 세상이 재미없습니다. 만약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첫날부터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의사라는 자존심 버리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의사인 제가 이걸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치료받아야 합니다. 저처럼 참지 마세요. 60대의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80대는 고통입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제 세 번째 후회입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괜찮은데 혼자인 사람들. 제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의사로 30년간 제법 벌었습니다. 퇴직금도 적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도 나왔습니다. 돈 걱정은 없겠지. 60대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80세가 된 지금 저는 돈 걱정으로 잠을 못 잡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간단합니다. 잘못된 선택 몇 번이면 충분합니다. 아들 사업 실패했을 때 저는 퇴직금 절반을 쏟아부었습니다. 내 아들인데 못 도와줘? 결과요?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지인이 이거 대박이야 라고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투자금의 반을 날렸습니다. 70대 중반 병원비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합병증 치료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축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80세가 된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습니다. 이게 의사의 노후입니까? 평생 벌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한 가장 큰 실수, 분산 투자를 안 한 겁니다. 모든 걸 한 곳에 걸었습니다. 아들 사업, 부동산, 한 곳에 몰빵했습니다. 큰 돈을 벌려면 몰아야지.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틀렸습니다. 큰 돈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게 중요했습니다. 제 동료 의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60대부터 그는 조금씩 나눠 투자했습니다. 주식도, 채권도, 예금도 조금씩. 선배님, 크게 벌려고 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가세요.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남아? 지금 보니까 그가 맞았습니다. 82세인 그는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배당금, 이자, 수입으로 월 200만 원 정도. 저는요, 연금만으로 빠듯합니다. 두 번째 실수, 은퇴 후 일을 안 한 겁니다. 내가 30년 일했는데 이제 쉬어야지. 60대 때 저는 완전히 손을 놨습니다. 하지만 제 동료 의사는 달랐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건강 강의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아직도 일해? 피곤하지 않아? 이게 일이 아니라 재미야. 그리고 용돈벌이도 되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부럽습니다.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보람도 있고. 저는 뭐 했습니까?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만약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작은 일이라도 계속하겠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는 강의라도. 세 번째 실수가 치명적이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을 안 든 겁니다. 60대 때 보험 설계사가 권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꼭 드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는 건강해. 그런 거 필요 없어. 80세가 된 지금 간병비가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보험 들었으면 절반은 나왔을 겁니다.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지금은 못 듭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의사였던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돈 걱정으로 밤을 새웁니다. 평생 환자를 치료했지만 제 재정은 치료 못했습니다. 60대에 세 가지만 했어도 달랐을 겁니다. 분산 투자, 작은 일이라도 계속하기, 보험 들기. 이 세 가지가 80대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건강, 마음, 돈.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네 번째 후회. 의사라는 체면. 이게 저를 파산시켰습니다. 60대 때 저는 명품을 샀습니다. 옷장에는 수백만 원짜리 정장들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니까 이 정도는 입어야지. 지금 그 옷들 어디 있을까요? 옷장에서 썩고 있습니다. 입을 데도 없습니다. 사이즈도 안 맞습니다. 수천만 원이 옷장에 걸려 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있었으면 간병비를 낼 수 있었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식사였습니다. 동창 모임, 동료 회식. 저는 항상 계산했습니다. 내가 낼게.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왜요? 쪼잔하게 보이면 안 되지. 체면이었습니다. 한 번에 50만 원, 100만 원씩 나갔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모임비로 사라졌습니다. 80세가 된 지금
그때 함께 먹었던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요? 연락하는 사람 없습니다. 수천만 원을 쓰고 남은 건 카드 영수증뿐입니다. 제 동료 의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치페이를 고집했습니다. 선배님, 왜 매번 내세요? 각자 내는 게 편한데. 저는 그를 이해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쪼잔해? 지금 보니까 그가 현명했습니다. 그는 통장에 돈이 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준 돈입니다. 아들이 집을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60대 중반에 1억을 빌렸습니다. 내가 의사인데 아들 집 하나 못 사줘? 그 빚을 아직도 갚고 있습니다. 매달 이자만 수십만 원입니다. 80세 노인이 빚을 갚고 있습니다. 더 아픈 건 아들이 그 집을 팔았다는 겁니다. 투자 실패로 그 집도 날렸습니다. 제 돈도 날아갔습니다. 아직 빚은 남아 있습니다. 제 동료 의사는 달랐습니다. 그의 아들도 집을 산다고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모아서 살아. 나는 내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처음엔 냉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맞았습니다. 그의 아들은 스스로 집을 샀습니다. 자립심도 생겼습니다. 그 동료는 빚이 없습니다. 저는요, 아들도 망하고 저도 빚쟁이가 됐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겁니다. 친구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의리지 뭐. 돌아올까요? 안 왔습니다. 친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동료 의사가 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선배님, 이거 대박이에요.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결과요? 사기였습니다. 총 8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돌려받은 돈 0원입니다. 만약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딱 한 가지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내 지갑은 내 노후를 위한 것이다. 자녀든 친구든 동료든 누가 뭐라 해도 지킵니다. 체면, 자존심, 의리, 그런 거 다 버립니다. 80세의 빚쟁이가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60대는 베푸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키는 시기입니다. 건강도 지켰고, 마음도 챙겼고, 돈도 관리했고, 소비도 줄였습니다. 이제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5번째 후회. 이게 가장 슬픕니다. 80세가 된 지금, 제 전화기에는 아무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의사 시절에는 달랐습니다. 전화가 쉴 새 없이 왔습니다. 환자들, 동료들, 후배들,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어떻게 됐을까요? 조용합니다. 일주일 동안 전화 한 통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60대 때 저는 바빴습니다. 아니, 바쁜 척 했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바빠, 다음에. 동창이 모임에 오라고 했습니다. 피곤해, 나중에. 다음에, 나중에. 이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부르지 않게 됐습니다. 어차피 안 올 거잖아. 70세가 되니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80세가 된 지금 전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부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제 장례식에 올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할 때입니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제 동료 의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65세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선배님도 오세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바빠, 나는. 그는 20년을 꾸준히 만났습니다. 지금 85세인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매주 친구들과 만납니다. 저는요, 혼자 집에 앉아 있습니다. 더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거부한 겁니다. 70세 때 동네 운동 모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함께 탁구 치러 오세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제 동료 의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72세에 등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지금 85세인 그는 매주 산을 탑니다. 동호회 친구들이 20명입니다. 식사도 같이 합니다. 여행도 갑니다. 저는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후회가 있습니다. 봉사를 안 한 겁니다. 내가 30년 환자 돌봤는데 더 뭐래? 이제 쉬어야지.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동료 의사는 70세부터 무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월 2번 지역센터에서. 왜 공짜로 일해? 선배님, 이게 일이 아니에요. 보람이에요. 그는 지금도 합니다. 사람들이 고마워합니다. 그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만약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관계에 투자하겠습니다. 매주 친구 만나기, 새로운 모임 참여하기, 남 돕기. 이 세 가지만 했어도 지금 혼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돈 있고 건강하고 시간 있어도 혼자면 지옥입니다. 80세 노인의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에 뉴스를 봐도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프면 걱정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후회를 말씀드렸습니다. 건강, 마음, 돈, 소비, 관계. 이 5가지만 지켜도 80대가 달라집니다. 6번째 후회. 80세가 된 지금 제 아들은 저를 피합니다. 명절에도 안 옵니다. 전화해도 바빠요라고 합니다. 손주들 얼굴도 못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60대 때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일은 그만두고 다른 거 해라.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 애는 이렇게 키워야지. 매번 간섭했습니다. 충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간섭이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존중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저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안 들으세요. 자기 생각만 하세요. 70대가 되니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80세가 된 지금 명절에도 안 옵니다. 환자들의 말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말은 안 들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아. 내 말이 맞아. 이게 제 태도였습니다. 제 동료 의사는 달랐습니다. 그의 아들도 60대 때 진로를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저 같으면 아들이 그걸 하겠다고 반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니? 왜 그걸 하고 싶어? 물었습니다. 뜯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아들은 매주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저는요, 아들이 고민이 있어도 제게 말 안 합니다. 말하면 간섭할 거 아니까. 더 아픈 건 손주들입니다.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스마트폰만 봤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밥 먹을 때 핸드폰 보지 마. 게임만 하지 말고 책 좀 읽어. 손주들은 더 이상 안 왔습니다. 제 동료 의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70세에 스마트폰을 배웠습니다. 손주들이 하는 게임을 같이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게임 재밌어요. 같이 해요. 저는 그를 비웃었습니다. 나이 먹고 게임을 해? 하지만 지금 보니 그가 맞았습니다. 그의 손주들은 매주 옵니다. 할아버지랑 게임하러. 저는요, 손주 얼굴도 못 봅니다. 제가 한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자녀를 소유물로 본 겁니다. 제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키웠는데 내 말을 들어야지.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녀는 독립된 인격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 것입니다.
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경계를 못 지킨 겁니다. 아들이 집을 산다고 했을 때 저는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빚을 갚고 있고 아들은 미안해합니다. 그 미안함이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안 옵니다. 제 동료 의사는 달랐습니다. 그의 아들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내 노후가 있어. 내가 스스로 해라. 그게 너한테도 좋아. 처음엔 냉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스스로 집을 샀습니다. 자립했습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버지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주 찾아옵니다. 저는요, 아들은 제게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자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간섭하지 않기, 그들의 선택 존중하기, 경제적 경계 지키기, 디지털 배우기, 이 4가지만 했어도 지금 아들이 저를 피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입니다. 사랑한다면 놓아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건강, 마음, 돈, 소비, 관계, 가족.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2가지가 남았습니다. 7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80세가 된 지금, 저는 세상과 단절됐습니다. 스마트폰을 못 씁니다. 인터넷을 모릅니다. 손주들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다. 60대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사야. 30년 공부했어. 더 뭘 배워? 이제 배워서 뭐 해? 늙었는데. 배우기를 거부했습니다. 교만이었습니다. 환자들에게는 말했습니다. 뇌 건강 위해 새로운 거 배우세요. 정작 저는요, 아무것도 안 배웠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80세가 된 지금, 제 세계는 텔레비전이 전부입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카톡해요라고 합니다. 못합니다. 영상통화해요. 모릅니다. 할아버지, 이거 재밌어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손주들은 저와 대화를 포기했습니다. 제 동료 의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70세에 스마트폰 교실에 다녔습니다. 지금 그는 손주들과 매일 영상 통화합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합니다. 저는요, 전화도 못 받습니다. 스마트폰 버튼이 뭐가 뭔지 모릅니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습니다. 60대 때 저는 취미가 없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어떻게 됐을까요? 할 게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데가 없습니다. 저녁까지 TV만 봅니다. 하루가 너무 깁니다. 제 동료 의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65세에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85세인 그는 전시회도 합니다. 화실 친구들도 많습니다. 매일 그림 그리러 갑니다. 저는요, 할 게 없습니다. TV만 봅니다. 하루가 지옥입니다. 제가 한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배워서 뭐 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틀렸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배우는 게 삶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치매 예방하려면 뇌를 쓰세요. 새로운 거 배우세요. 정작 저는요, 60대 이후 아무것도 안 배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판단력이 흐립니다. 의사가 보기에도 치매 초기 증상입니다. 제 동료 의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70세부터 매일 책을 30분씩 읽었습니다. 선배님, 눈 침침하지 않아요? 돋보기 쓰면 되지. 지금 82세인 그는 머리가 맑습니다. 젊은이들과 대화해도 꿀리지 않습니다. 최신 의학 논문도 읽습니다.
저는요, 신문도 안 읽습니다. 글자가 안 보이니까. 핑계였습니다. 지금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릅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저를 피합니다. 만약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배우겠습니다. 스마트폰부터 배우겠습니다. 디지털 교육 듣겠습니다. 취미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책 읽겠습니다. 창피? 체면? 그런 거 다 버리겠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이 죽습니다. 여러분,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뭐든 배우세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 마음, 돈, 소비, 관계, 가족, 배움.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8번째.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80세가 된 지금 제가 매일 밤 묻습니다. 내 인생이 무슨 의미였나? 30년 환자를 살렸습니다. 돈도 벌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게 남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60대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이뤘어. 쉬자. 내 할 일은 다 했어.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방향이 없어졌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허무합니다. 매일이 무의미합니다. 아침에 눈 떠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을 뿐입니다. 제 동료 의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70세에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90세까지 무료 진료하기. 명확했습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지금 85세인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표가 그를 살아있게 합니다. 저는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30년 의사 생활, 수천 명 환자. 그런데 제가 남긴 게 뭡니까? 환자들은 다 잊었습니다. 저도 그들을 기억 못합니다. 제가 배운 것, 깨달은 것, 후회하는 것, 아무것도 기록 안 했습니다. 제 동료 의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75세에 자서전을 썼습니다. 선배님, 누가 그걸 읽어요? 내 아들, 손주가 읽지. 내 인생을 알아야 하잖아. 지금 그의 자서전은 가족들의 보물입니다. 명절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제 인생을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죽으면 다 사라집니다. 제가 한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제 지혜를 나누지 않은 겁니다. 30년 의사 경험, 수천 명 환자를 보며 배운 것들, 그냥 제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제 동료 의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70세부터 젊은 의사들을 가르칩니다. 선배님, 힘들지 않으세요? 이게 내 보람이야. 내가 배운 걸 전하는 거. 지금 85세인 그는 젊은 의사들의 멘토입니다. 존경받습니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아무도 제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게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 안 한 겁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수백 명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죽음을 누구보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 죽음은요, 준비 안 했습니다. 연명의료 의향서 안 썼습니다. 아직 일러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언장 없습니다. 나중에라고 미뤘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할지 생각 안 했습니다. 제 동료 의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75세에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니까 오히려 편해. 남은 시간을 더 잘 살게 돼. 지금 82세인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을 충실히 삽니다. 저는요, 죽음이 무섭습니다. 준비 안 돼서 더 무섭습니다. 만약 60세로 돌아간다면 저는 삶의 의미를 찾겠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제 지혜를 기록하겠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외적 성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면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건강, 마음, 돈, 소비, 관계, 가족, 배움, 삶의 의미. 8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운동해야 한다는 것, 마음 챙겨야 한다는 것, 돈 관리해야 한다는 것, 관계 지켜야 한다는 것, 배워야 한다는 것,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천을 안 했습니다. 내일, 다음에, 나중에라고만 했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80세가 된 지금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1000번 아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나중에 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지금 하세요. 오늘 하세요. 이 영상 끝나고 바로 하세요. 건강? 지금 당장 30분 걸으세요. 내일 아침부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마음? 지금 당장 가족에게 미안해, 사랑해라고 말하세요. 돈? 지금 당장 통장 정리하고 분산 투자 계획 세우세요. 관계?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오랜만에 연락 안 한 친구에게. 배움? 지금 당장 스마트폰 하나 배우세요. 유튜브 켜서 따라하세요. 가족? 지금 당장 자녀에게 전화해서 내 선택 존중한다고 말하세요. 의미? 지금 당장 노트 펴고 첫 문장 쓰세요. 내 인생 이야기를. 죽음? 지금 당장 검색하세요. 연명의료 의향서를.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제가 60대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내년부터.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결정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가지만 하세요. 그 작은 실천이 쌓입니다. 60일, 600일, 6000일이 쌓입니다. 80세가 됐을 때 여러분은 저와 다를 겁니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80세 의사입니다. 30년 환자를 봤지만 제 인생은 실패했습니다. 알았지만 안 했습니다. 미뤘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끝나면 딱 한 가지만 하세요. 그게 20년 후 여러분을 구할 겁니다. 건강, 마음, 돈, 소비, 관계, 가족, 배움, 삶의 의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시작하기. 이 8가지가 여러분의 80대를 바꿀 것입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제 실패가 여러분의 성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돕고 더 많은 노년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의 평온한 노년 생활을 위한 지혜를 계속 얻어가세요.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